예,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라 만들기보다는 지금 나라 지키기가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2024년 찬바람 불기 전에 큰일 나게 생겼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외부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려고 탄핵 세력이 아스팔트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경찰 주산 한 3,000명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잘 보셔야 돼요. 좌파들은요,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파들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떻게 우파 인사들을 적폐청산하고 탄압하고 몰아냈는지 기록을 잘 안 해요. 각 분야별로. 지금 언론 분야도 기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책으로. 좌파들은 그걸 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왜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솔방울로 수류탄을 던지시고 이렇게 됩니다. 걔들은. 우파들이 게을러요. 지금 제가 좀 우파 진영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제가 우파 진영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정권 바뀌면 나타나가지고 저 이거 만주에서 독립운동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만주 개장수들이야. 개 팔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요. 지난번 4.10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 어디서 무엇을 했냐?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출처불명의 인사들이 다 금배지 달고 들어가죠. 저 공천 취소시키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불기 전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자, 윤석열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계약서를 쓴 겁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대통령 하세요?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게 좌파든 우파든. 자, 그럼 그 계약서는 임기가 지켜져야 되죠. 근데 그 계약서 찢어버리자고 하는 애들이 지금 좌파 세력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13일날 나온 애들,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 권오혁이라고. 권오혁이 뭐 했습니까? 응? 요번에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국회가 탄핵 소추안 내라고 국민청원 낸 자입니다. 지금 140만 명 됐습니다. 140만 명. 그런데 이 권오혁이라는 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정가 5범입니다. 이 권오혁이 활동하는 단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들이 한 40여 명 몰려 있어요. 그럼 얘들 뭡니까? 네? 얘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반국가 세력이에요. 즉 종북 주사파들. 얘들이 뭐 저기 가서 지령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 이런 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취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나온 촛불 행동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했는데 민주당이 탄핵시키자죠. 일도 안 했는데 무슨 탄핵을 해? 이런 세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오혁.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재하. 김재하는 누구냐? 철도기관사 출신인데요. 민노총 부산위원장을 했고 민중행동의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민중행동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단체가 민노총, 진보당, 전국농민회 등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민중행동 세력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는 집회에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촛불행동이라는 세력하고 민중행동이라는 세력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김재하가 거부권 행동이라는 단체 타이틀을 달고 나왔어요. 이번에 13일 날. 이 말은 좌파 세력이 총력전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절단내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 박찬대 민주당 지금 당 직무대행이 앉아 있었고 경기동부연합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김재현이는 선거 때는
김지현이가 설치면은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당대표로 나온 겁니다. 김지현이는 또 누구예요? 국가보안법으로 도망다니다가 사법 처리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석기, 이정희, 통진당. 자,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세력의 핵심은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탄핵 집회에 광화문 세력이 오늘 3,000명, 내일 5,000명, 내일 3만 명 되는데 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세력까지 들어왔느냐? 미국의 안티파라는 극좌 세력이 들어오고 유럽에 무슨 공산당 당원이 들어오고 그 사진이 다 찍혀 있어요. 그 숫자가 늘어날 때까지 뭐 했냐고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바보 같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응?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냥 속수무 제거 당한 거예요. 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광화문 용산 삼각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특히 9월달 추석 전후로. 자,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라고 합니까? 개헌해야 된다 하죠. 개헌. 그것도 국회 전반기, 그러니까 2년 뒤에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합시다. 개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면 개헌, 부분 개헌 등등.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하고 하는 식의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은 올 초에 좌파 진보 진영의 원탁 테이블의 대표 멤버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라. 탄핵하지 못하면 임기 단축을 위해서 끌어내려라. 누가 끌어내리냐? 민중이 나서서. 이 이야기를 보수 유튜브에서 떠들었어요. 이미 좌파 진영은 이미 지령이 내려갔어요. 윤석열을 끌어내리라고. 근데 우파 진영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 한가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탁탁 알아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아주 정치 고관여층들이시니까. 자, 국내 상황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가령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간에 상처 치유가 안 되어서 108명이 똘똘 뭉쳐도 지금 이길동 활동한데 그 중에 한 10명, 20명 훅 넘어가 보니 뭐지 되는 겁니까? 윤석열 탄핵이요 바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방금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극좌 세력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정치 허무주의예요. 무슨 소리냐?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탄핵되죠. 윤석열 정권 탄핵되죠. 그러면은 그냥 그 잘했다. 그럼 다시 선거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안 봤습니까? 네? 1000명 가까이 수사하고 100명 가까이 잡아들이고 뭐 5명이 자살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좋든 싫든 임기 5년 우리하고 계약서 선거는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한반도 천동설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무슨 소리냐?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반도 상공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날아다닐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핵무기 실험. 오면 안 되는데요. 오면 안 되는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날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갑자기 독일 애들이 일본하고 지금 엄청 친해지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힘이 세지면 제일 피곤해하는 애들이 독일 애들입니다. 그래서 80년 전에 삼국 동맹을 맺은
나라가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 일왕입니다. 그게 지금 80년 만에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 지정 이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러시아가 밀착되면은 중국이 언론 보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국이 약간 소외되어서 뿔 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다?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중국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타이완에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월남전처럼 한국군이 파병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안보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6개월, 1년 안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금. 너무 거창한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가을에 윤석열 정권 탄핵 반대 집회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변호사 단체는 법적인 투쟁을 하고 현장에도 나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친구들 손잡고 다 나오셔야 됩니다. 가을에. 자, 그런데 문제는 자체를 잘 짜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도 아스팔트에 안 나오잖아. 그럼 그때 되면 나올까? 한 10명만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분 사시는 곳의 지역구 국회의원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오늘 뭐 조정원 의원 왔지만은 마포에 사시는 분은 조정원 의원한테 전화하고, 뭐 당선은 안 됐지만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감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갑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